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꽃기들이 오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은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김미소님 1등 하셨어요. 휴머니스트님 2등 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한국은 많이 덥죠. 이럴 때 약 올려야 돼요. 캄보디아 선선합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들 지내세요? 더운데 에어컨 밑에서 계속 계셔야 돼요. 오아시스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가 들어오십시오. 감이미 목표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4월 넷째 주 캄보디아 주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캄보디아 코로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좀 확인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캄보디아 주변국이죠. 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 네 개 나라의 현재 100만 명당 확진자 수 그래프입니다. 이게 자, 보시면 가장 높게 올라간 곳이 태국이에요. 태국이 지금 한 6천 명 정도 되네요. 100만 명당.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위로 캄보디아가 현재 한 4천 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저 밑으로 있는 게 베트남하고 라오스 두 개 국가예요. 캄보디아가 이 정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지난 2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현재는 캄보디아 주변국에 상당히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태국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태국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네요. 예. 자, 다음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요, 100만 명당 사망자 숫자입니다. 예. 자, 근데 좀 달라졌죠. 좀 아까랑. 삐쭉 올라간 게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아까는 태국이 확진자 수는 가장 높았는데, 이 사망자 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캄보디아가 현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100만 명당 사망자 수 현재 한 60명이 넘네요. 예,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로 태국, 그리고 저 밑으로 베트남하고 라오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나름 물론 베트남, 라오스도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 아니도 베트남은 좀 나은 편이기는 하죠.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워낙에 이제 의료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사망자 수가 많이 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코로나 치사율입니다. 현재 코로나 치사율이 캄보디아가 역시 4개국 중에는 1위를 달리고 있네요. 참, 이런 거 1위 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1.5%가 넘고 있어요. 현재 캄보디아의 치사율이요. 참. 그 밑으로 태국은 현재 1% 좀 미만대네요. 그 다음에 베트남, 라오스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는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다가 쭉쭉쭉 내려오는 그래프였는데, 캄보디아는 지난 2월 달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더니 현재는 치사율이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야, 한국은 지금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참. 자, 다음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개국 주변 국가의 백신 접종률입니다. 백신 접종률이요. 자, 다행히 백신 접종률은 캄보디아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초록색으로 짙게 표시된 부분이 1차, 2차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그 연하게 초록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1차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게 7월 19일 날짜 기준이거든요. 엊그제 날짜이기 때문에 좀 업데이트가 좀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현재 4개국 중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30%를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태국이 현재 20%가 안 되네요.
태국은 아직 접종률이 높지가 않군요. 그 다음에 라오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베트남이에요. 어이구, 베트남은 5%도 못 넘었는데요. 왜 그러죠? 야, 어쨌든 캄보디아가 백신 접종률이 빠르다라는 것은 조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백신을 다 맞아서 치사율도 좀 낮추고 했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그래프 볼게요. 자, 마지막 그래프는 세계 주요국들에 관련된 이제 백신 접종률 비교입니다. 1등은 현재 영국이 차지하고 있네요. 영국은 지금 현재 70%가 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으로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 순입니다. 자, 이게 전체 순위는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캄보디아가 그 정도, 중간 정도 달리고 있네요. 이 정도면 꽤나 전체 세계의 백신 접종률로 봐도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태국이, 그렇고 인도도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군요. 인도도. 그 다음에 라오스, 베트남. 베트남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접종률이. 자, 현재 어쨌건 이렇습니다. 캄보디아가 나름 괜찮았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또 한 근래 들어서는 이제 델타 변이라고 하죠. 주변국의 태국 같은 곳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델타 변이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아직도 그래서 하루에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인구가 2000만이 안 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1000명 가까이 나오는 숫자는 꽤나 많이 나오는 숫자예요. 그죠? 하여튼 빨리빨리 접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지난 7월 20일 날 300명의 그 화물 트럭 운전자들이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왜 화물 트럭 운전자들이 시위를 벌였을까요? 자, 나름 아닌 이 차량에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죠. 이 허용 중량을 늘려달라는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캄보디아 법으로는요, 이 규정 중량을 오바를 해서 법을 어기게 되면은 뭐 당연하게 벌금을 물게 되고요. 그리고 차량을 압류한답니다. 한국도 그런가요? 차량 압류까지는 안 하죠. 어쨌건 캄보디아는 현재 그 법으로 그 중량의 수치를 넘게 되면 차량까지 압류를 당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법이 세죠. 차량이 압류돼 버리면 아예 영업을 못 하게 되니까요. 자, 근데 운전자들은요, 이 흙이나 모래, 자갈 같은 경우를 많이 싣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물건에 비해서 비중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의 규정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운전자에게 대래 손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들이 너무 많은 그 과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쉽게 파손이 되고요. 또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허용을 그러니까는 그 범위를 올리지는 않겠다라고 완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또 운전자들은 자기들도 너무 많은 화물을 싣게 되면은 자기 자동차, 화물차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실지는 않는다라고 또 주장을 한대요. 근데 그 너무 많이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 참 애매한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화물차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또 했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규정이 예를 들어 30톤의 규정을 지은 차량의 같은 경우는 차량 무게만 20톤이래요. 그러면 물건은 정작 10톤 정도밖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못 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무거운 차를 수입을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수입할 건 다 해놓고 그래서 할부로 자동차 다 샀는데 아무리 화물을 옮겨봤자 손해만 나고 그러니 안 된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많이도 아니다.
한 5톤 정도만 더 늘려달라라고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엠림만 해도요. 이 도로가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이 우기 때가 되면 이 홀이라고 하죠. 무슨 홀이라고 하나요? 블랙홀? 아닌데. 그거 생겨요. 차들이 워낙에 이제 과적을 하고 다니니까 고치는데도 계속 그렇게 땅이 파손이 돼요. 도로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녁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그 구멍에 빠져가지고 타이어가 펑크 나는 일도 있고 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큰 사고가 나기도 해요. 그러니 당연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중량을 올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싱크홀이라고 합니까? 싱크홀 맞아요? 무슨 홀이라고 하던데.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재 소식입니다. 자 지난 며칠 전에요. 7월 19일 날입니다. 깹 지역에 있는 화이트호스 시장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차 8대가 동원이 됐고요. 진압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리는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도 옆에 있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직접 불을 끄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화재의 원인은 누전으로 현재 밝혀졌는데요. 그 안에 있던 120개가 넘는 매장이 전소가 됐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오후 시간에 6시경에 일어난 화재라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네요. 자, 근데 이 시엠립에도 참 이 시장이 많잖아요. 캄보디아 전통시장이라고 하죠. 네, 근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열악해요. 특히 그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거밀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거기다 먼지까지 쌓여 있어서 화재에 취약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몇 해 전이죠. 한 4, 5년 전인가요? 시엠립에 있는 한 큰 시장인 사크라인이라고 하는 그 시장에 화재가 났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상한 얘기들이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거철만 되면 화재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요. 캄퐁 친앙 지역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남성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호수에다 투망을 던졌답니다. 근데 올라오라는 물고기는 안 올라오고 그 그물에 큼지막한 악어가 잡혀 올라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악어가. 근데 그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 호수에는 원래 악어가 살고 있지 않대요. 살고 있지 않고 그 근처에도 악어 농장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도대체 그 악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직까지도 그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 그물에 잡힌 악어가요, 이 번식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큰 악어였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악어가? 참 미스테리 할 수가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원래 이제 그 호수가 원래 이제 깊지는 않지만 상당히 큰 고대 호수랍니다. 오래된 호수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대요. 이게 한 마리가 나왔다면 혹시라도 야생에 진짜 또 다른 악어들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호수에 못 가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시엠립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비슷한 상황은 아니군요. 시엠립에 한 5, 6년 전인가요? 큰 물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엠립 지방에는 악어 농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물난리 때 이 악어 농장이 범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어들 중에 몇 마리들이 탈출을 했고요. 제가 지금 저희 호텔 앞에 있는 그 시엠립 강 있죠. 그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 악어 잡겠다고. 지금 어쨌건 이쪽 근방에는 이 야생의 악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물론 어딘가에 있겠지만 발견되지는 않겠죠. 대부분 다 이제 이미 사육
하는 농장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야생 악어는 없는데 도대체 캄퐁치낭에 있는 저 마을의 악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지난 20일 푸놈펜 경찰은요, 푸놈펜의 주요 콘도를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포함한 한 10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자, 이 시엠립 도심 안에 있는 큰 콘도 안에다가 은밀하게 시엠립 아닙니다. 푸놈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푸놈펜에 있는 콘도 안에다가 은밀하게 술집, 나이트클럽, KTV 이런 거를 차려놓고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해서 바로 검거 작전에 들어간 건데요. 경찰이 그 불법 유흥업소를 급습했을 때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술과 마약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3시간에 걸친 급습 끝에 경찰은 중국인 남성 53명 그리고 중국인 여성 34명을 포함해서 총 한 100여 명을 현장에서 체포를 했고요.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백색 분말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이제 코로나가 캄보디아에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현재 대규모의 유흥시설이라든가 노래주점, 클럽 이런 것들을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심에 숨어서 영업을 하는 그런 행태가 또 벌어졌네요. 참, 왜들 그러는지. 자, 지난 2월 달에 중국인이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 이후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제가 못 보네요. 제가 기사를 좀 읽어야 돼서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엔 조금 황당한 소식이에요. 자, 지난주 태국에서요 14명의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가 가짜 구급차를 타고 국경을 넘으려다가 각 국경을 넘어서 캄보디아로 돌아오려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7월 13일 날 발생을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자, 지난 13일에 발생을 했는데요. 태국 경찰은요, 캄보디아 국경 지역인 짠따부리 지역의 한 마을 검문소에서 한 차량을 검문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요, 그 차량 앞뒤에 빨간색으로 앰뷸런스라고 적혀 있었대요. 구급차라는 소리죠. 앰뷸런스. 근데 경찰이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차는 진짜 구급차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승합 자동차였답니다. 승합차요. 아유, 참말로. 예. 자, 알고 봤더니 이 안에는요, 14명의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성인 9명, 그리고 어린이 5명, 그리고 태국인 브로커 3명이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다름 아닌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을 미립국 시키는데 쓰였던 위장 구급차였던 거였죠. 예. 그래서 이 브로커들은 그 안에 타고 있던 브로커들 운전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응급 의료 요원 방역복을 입고 그렇게 진짜 구급차인 것처럼 그렇게 운전을 했대요. 그리고 그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에게 25,000바트 태국 돈 25,000바트 한국 돈으로 한 90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 정도를 받고 몰래 미립국을 시키려다가 이번에 적발이 됐다고 하네요. 현재 그 14명의 캄보디아인들은요, 태국 왕립경찰청의 경찰의 야전병원에 구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태국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경이 나름 상당히 단속이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어떡해요. 집에 오다가 그렇게 걸려버렸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 희망적인 뉴스네요. 이 뉴스는요. 자, 지금은 캄보디아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14일에 강제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격리하게 되는 호텔을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호텔을 바로 미스테리 호텔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방문자들이 많은 불만 그리고 숙박시설의 품질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캄보디아를 입국하는 사람들이 14일간 격리되는 호텔을 직접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자, 나르만이 이제 국제 메리어트 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코트야드 프놈펜 호텔인데요. 인바운드 여행자들을 상대로요, 1980달러부터 시작하는 14박 패키지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1980달러짜리 14박 강제 격리 패키지죠. 예. 자, 이 호텔의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니까요, 편안한 검역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비아트 바이 메리어트 프놈펜에서는 프놈펜에서 격리 기간을 더욱 편안하게 보내세요. 그럼 프놈펜에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들은 자신이 AQS 호텔을 직접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보건관광부와 함께 캄보디아를 위한 중요한 진전의 파트너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올려놨대요. 자,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ASQ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자, Alternative State Quarantine라는 영어의 약자인데 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자가 격리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캄보디아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도착해야지만이 내가 어느 호텔로 갈 줄 알아요. 비용도 싸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호텔에 나와 있던 내용을 좀 보니까, 패키지 내용을 보니까요, 조식, 중식, 석식, 또 공항 호텔 간의 교통편, 그리고 격리 기간 동안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 2번의 코로나 테스트, 또 24시간 현장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14박에 2,000불 가까이면은 1박에 100불이 넘는 거네요. 140불이요? 와. 뭐 5성급 호텔인가 보죠? 그래도 저 같으면 여기 가겠는데요? 야, 이게 나름 5성급 호텔이고 메리어트 이게 체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름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지금 호텔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비싸기도 비싸고 밥도 이상한 거 주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나름 캄보디아 방문하시는 한국 분들도 너무 불만이 많다고 계속 SNS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빨리 이 제도가 확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호텔들이 확산을 참여를 할지 안 할지는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조만간 뭐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캄보디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격리를 하실 때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7월 17일 캄보디아 시엠립시에 있는 쌍캇 콕착에 사시는 102세 여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02세. 그렇군요. 캄보디아에도 100세 넘는 분이 계셨군요. 몰랐어요. 100세를 넘는 분이 계셨군요. 이야. 자, 이 어르신은요, 의사에게 자기는 100살이 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식들이 직접 모시고 가서 예방접종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오래오래 사셔야겠네요. 예. 자, 조금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이탈리아에서도요, 108세의 어르신하고 한국에서 104세의 할머니들이 백신 접종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샤. 네. 100세를 넘으셨고, 그래도 코로나는 무섭죠. 예. 특히나 이제 고령자분들이니까 더더군다나 조심하셔야죠. 자, 모든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히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자, 지난주 일본 정부가 캄보디아에 아스트라제네카 100만 회분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내일쯤인가요?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또 일본에서 구급차 30대를 캄보디아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일본 대사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이미 이제 한 70대의 구급차를 제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추가로 30대를 새롭게 의료시설에 배치하겠다는 건데요. 배치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일본은요,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구급차 100대, 엑스레이 장비 10대, 초음파 진단 장비 26대, 산소 발생기 63대, 또 중환자실 병상 100여 대 등의 의료 장비를 캄보디아에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건 잘하네요. 예. 도와야죠, 그죠? 자,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이 캄보디아의 코로나 방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료용품하고 현금 지원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죠. 네. 자,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부디 캄보디아가 빨리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 이번에는 좀 황당하고도 슬픈 소식이에요. 자, 푸놈펜 경찰은요, 몰래 동네 개들을 훔쳐서 개시장에 판매하려던 2명의 남성을 추적 끝에 검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사건은 지난주 푸놈펜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오토바이에다가 강아지, 개들을 이 철사로 이렇게 잔혹하게 매단 채 몰고 가는 모습을 지나가는 경찰이 발견을 했고요. 추적 끝에 2명의 남성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참. 근데 이걸 개 시장에다 팔려고 했던 거래요. 자,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지만 아직 캄보디아에서도 개를 식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자, 올해 초에 폐쇄된 수쿤 지역의 한 도살장은요, 몇 년이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문을 연 이후로 100만 마리 이상을 도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래요. 100만 마리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아우, 참. 근데 어쨌건 폐쇄가 됐답니다, 그쪽은요. 예. 자, 그리고 또 잠깐 알아보니까, 현재 개고기의 최고 소비 국가는 중국이랍니다. 그렇군요. 중국. 한 해에 2천만 마리 이상이 개를 식용으로 소비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는 개고기 라면, 개고기 통조림,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매년 개고기 축제까지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자, 먹는 거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자, 알고 봤더니 유럽 쪽에서도 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스위스인데요. 스위스의 한 지역에 보니까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훈제로 해서 먹거나 아니면 소금 절임을 한 건조 개고기를 해서 먹고 있고요. 현재도 아직까지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아니, 먹을 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개고기를 드실까, 그렇게. 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국에 개고기 먹는 거 갖고 뭐라고 했던 그 프랑스 있잖아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1900년도 초반에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있죠, 사진 있죠. 1900년도 초에 프랑스 파리에 개고기 전문 정육점이 있었다고 하네요. 참, 그런 나라 사람들이 또 뭐 한국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까지를 했었군요. 예. 참, 한국은 좀 어떤가요? 요즘에 그 모란시장에 거기는 다 사라졌죠, 이제.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점차적으로 어쨌건 많이 사라지는 추세예요. 예. 워낙에 이제 동물보호라든가 그런 것들이 강해지니까. 그리고 아시아 권역에는요, 이 캄보디아 말고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거짐 대부분 지역에서 개고기를 먹는다고 그래요. 물론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원래 개고기를 먹는 게 이제 율법상 안 되는 거래요. 근데 한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다고 하네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그들은 그냥 고기잖아요. 고기. 예,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지난주 푸놈펜에서요, 가짜 승려 18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가짜 승려. 가짜 스님이라는 거죠. 예. 자, 이 사람들은요, 승려, 스님 행세를 하면서 마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동네 주민들에게 구걸이나, 이런 거를 해서 돈을 좀 뜯었다고 그래요. 일명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시는 탁발 같은 걸 하신 거죠. 탁발.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아까도 개를 잡아다가 개 시장에 팔려고 하질 않나. 이 가짜 스님들 중들이 나타나질 않나. 참 이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가짜 승려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약물 검사를 한 결과 7명한테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죠. 예. 자, 그들은요 하루에 그렇게 국어를 하고 다니면서 8만 리엘에서 10만 리엘 정도, 한국 돈으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를 벌었대요. 꽤 버네요. 꽤 벌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갖고 2만 원, 2만 5천 원 못 벌 텐데. 지금 라이더들을 하루 종일 그렇게 해봤자 15불, 16불 요 정도밖에 못 버는데 그러니까 할만했군요. 네. 그리고요 중개인이 있었대요. 중개인. 포주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 포주에게 하루에 1인당 3만 리엘에서 3만 5천 리엘을 상납했답니다. 한국 돈으로 한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는 숙소를 제공해주고 승복을 제공해주고 머리를 밀어주고 뭐 이런 걸 해줬대요. 참 결국 이 18명의 가짜 승려들은요 마약 남용 및 불법 행위 그리고 불교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참 근데 한국에도 예전에 뉴스 중에 뭐 가짜 승려들 가짜 목사들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전 세계 어디 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엔 좀 더 황당한 소식입니다. 자, 인도의 한 쌀 업자가요, 자신이 판매하는 쌀 제품에 저기 사진 보이시죠? 캄보디아의 상징인 앙코르와트 표시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 쌀 보시면 앙코르와트 타이 자스민 라이스라고 써 있어요. 앙코르와트 하면 캄보디아인데 왜 타이라는 이름을 넣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전혀 캄보디아 정부라든가 이런 곳에 허가를 받지 않았대요. 무단으로 그냥 썼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 쌀은요 캄보디아 산도 아니고 태국 산도 아니고요 인도의 마하라슈트라 지방에서 생산된 쌀이랍니다. 그러니까 쌀은 인도에서 나고 포장은 태국에서 하고 거기다가 앙코르와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유 참. 자,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외교부는요 인도에 있는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서 제품 포장에 있는 앙코르와트 이름과 이미지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인도 측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참. 자, 이 원래 행위가요 상표법 위반이기도 하고 부정경제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이랍니다 이게. 예. 그리고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에도 위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앙코르와트를 어디다 갖다 붙여. 인도 쌀에다가. 그것도 타이라는 이름 거기다 왜 붙여 거기다가. 예. 자, 그래서 결국 그 회사는요 포장지에 있던 앙코르와트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하지만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이 기사를 쓸 당시에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버젓이 이 앙코르와트 타이 자스민 쌀이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는 회수를 못 했나 봐요. 그거 다 팔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캄보디아에 있는 자스민 쌀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쌀입니다. 예, 세계의 그 쌀 대회 같은 데 나가서 1등을 하기도 했던 아주 고급 쌀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쌀에서 나는 그 풍미 있죠. 예, 냄새가 아주 뭐라고 하죠? 한번 맡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냄새가. 예, 그리고 원래 그 이쪽 동남아 지역에서 나오는 쌀들을 보면 이게 알랑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불면 날아가는 그런 쌀이냐? 얘는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찰기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캄보디아 오고 10년 가까이를 이 쌀만 먹고 있습니다. 이 쌀이 키로에 한 1불 정도, 시장에서는 한 1불 정도 하고요. 마트나 이런 데서는 1.5불에서 2불 정도 합니다.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행 오셨다가 선물 사가실 거 없으면 요 자스민 쌀 한번 선물로 사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쌀 괜찮습니다. 네. 쌀값 싸죠.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오늘부터 연예계 소식, 캄보디아 연예계 소식을 한 가지씩 넣어볼까 합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남성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이 캄보디아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카카가 니팽미라는 유명 DJ랍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도 하고 또 뭐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을 했던 아주 유명하고 또 개그맨 활동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콘서트도 못 하죠. 클럽도 문을 닫았죠. 또 가수들이 일하는 식당들도 다 비어가든 같은 데도 다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이 DJ가 생활고를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택배 오토바이 라이더로 변신을 했습니다. 아휴, 참 얼마나 씁쓸할까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본인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대요. 그랬더니 많은 캄보디아 팬들이, 젊은 팬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저도 작년에 한국 뉴스를 봤는데 한국의 그 파일럿들이 있잖아요. 지금 비행기들이, 여객기들이 못 움직이니까 그 파일럿들도 역시 대리운전이라든가 이런 택배기사 그걸 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기는 했습니다. 여기만 그렇겠어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겠죠. 예. 아유, 참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은 좀 꽤 길게 나가네요. 네. 마지막 소식. 마지막 소식은요.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나름 좀 흥미로운 기획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캄보디아에는 메콩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메콩강은 아시다시피 중국의 저기 고산지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을 해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서 남중국해로 빠져나가는 총 길이가 4,20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랍니다. 네. 근데 이 강 상류에 있는 중국이요. 1995년에 윈난성에 보통은 이제 다 지류에다가 댐을 만드는데 이 본류죠. 본류 주류에다가 수력 발전 댐을 완공을 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10개를 더 건설하고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 외에도요. 라오스라든가 이쪽에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이 수력 발전소가 수백 개가 된대요. 네. 물론 이 댐들은 주로 수력 발전하고 그 하천 관리 때문에 만들어진대요. 근데 라오스의 댐 경우에는요. 한 댐은 이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쪽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95% 정도를 태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돈벌이인 거예요. 돈벌이. 네. 근데 이 수력 발전 댐 때문에 이 20년 동안 이 메콩강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대요. 그래서 그 결과 계절에 맞지 않는 홍수나 가뭄, 그리고 건기에는 낮은 수위, 또 강이 운반하는 퇴적물들이 있잖아요. 계속 이제 흘러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생물의 다양성도 많이 훼손이 됐고요. 그 강에 의해서 살아가는 6,500만 명, 6,500만 명의 동남아시아인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메콩강이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이 캄보디아의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똠네삽 호수 있잖아요. 이 똠네삽 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똠네삽 호수가 작아졌을 때와 커졌을 때의 이 넓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커졌을 때는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만한 이 동남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저수지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가 빗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빗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 메콩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은요, 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똠네삽과 메콩강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를 해서 똠네삽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 우기 때요. 그런데
이 댐이 많이 건설이 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그 유입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대요.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똠네삽에 배를 타고 이제 가보면은 수산가옥들이 예전은 수산가족 바로 밑에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한 3m, 4m까지 수위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콩강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이 수산가옥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이 어업이 2019년에는 80에서 90%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유, 참. 역시 또 이 어업뿐만 아니라 이 그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쌀 농부이죠. 농부들에게도 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그러겠죠. 물이 안 들어오니까. 예. 또 역시 예, 세계의 희귀종이라고 하는 펠리컨 등이 이 똠네삽 호수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 이 조류 새들도 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고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메콩강은 알고 봤더니요, 아마존강에 이어서 두 번째로 1000종이 넘는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대요. 1000종이 넘는 물고기들이. 참 그렇군요. 이 아마존강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강이었군요. 몰랐습니다. 어쨌건 이 여러 나라들이 함께 사용하는 강이잖아요. 이게 한 나라에 시작해서 한 나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상류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강을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네, 나머지 나라들한테는 참 네, 해서는 안 될 행동 같아요. 네. 자, 이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에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4대강 사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요? 자, 오늘 캄보디아 넷째 주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꽤 길었네요. 40분이 넘었네요. 아이고, 뉴스가